지금 현재 이 시각 서울에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저녁 만찬을 2시간 넘게 했죠. 여러분 2시간 동안 밥 먹는 거 꽤 오랜 시간 밥을 먹는 겁니다. 네, 대통령 관저에서 이제 저 관저의 가장 내밀한 장소입니다. 그 업무동이 아니라 이제 그 대통령 부부가 주거하는 그곳에서 저녁을 먹는 장면입니다. 최소 인원만 저기 있어서 이제 하는 건데, 아무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서울에 왔다. 이제 오늘 돌아가긴 합니다. 1박 2일인데 요약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요약을 그냥 요점만 딱 요약을 해드린다면, 첫 번째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셔틀 정상회담의 복원인 겁니다. 셔틀 가고 오고 오고 가고, 가는 정 오는 정. 네, 그래서 도쿄에서 만나서 한일 정상회담, 서울에서 만나서 한일 정상회담. 이제 다음번에는 뭐 제주도에서 만나도 좋고요. 어디 장소를 이제 가리지 않고 어디 그 조용하고 경치 좋은 데서 만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산업단지 핵심이 되는 그런 시설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부산에서 만나기도 하고, 엑스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뜻에서 뭐 얼마나 좋습니까? 석유포도 좋고요. 이제 이러한 그 일들이 앞으로는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셔틀버스가 드디어 서울과 도쿄 사이에 셔틀 비행기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시다 후미오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유감 표시를 했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아프다.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이 아프다. 혹독한 환경, 힘들고 슬픈 경험, 가슴이 아프다. 첫 번째 유감 표명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주말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그때 이제 의장국이 일본이고 한국은 초청국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갑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하고 함께 그 한국인 희생자 유령비애를 함께 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유령비에 이제 추모를 하기 위해서 일본 총리가 갑니다. 네 번째, 후쿠시마의 그 오염수 처리 문제가 지금 가장 한일 간의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 조사단에 한국 조사원이 참가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합의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달 중에 우리 한국인 조사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이제 조사하러 현지에 간다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어쩌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참가할 수 있다. 지금 워싱턴 선언에 문을 다 닫아놓은 것이 아니다. 일본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4월 26일 날 윤석열, 조 바이든, 한미 정상들이 발표한 선언, 그것이 워싱턴 선언이죠. 골자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핵협의 그룹을 창설해서 출범시킨 거죠. 여기에 바로 일본이 참여를 할 수 있다. 핵협의 그룹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 할 게 아니라 일본도 여기 참여를 시키자.
한미일 핵협의 그룹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 워싱턴 선언의 요점이 세 가지라고 그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핵협의 그룹 NCG 이게 있고 SSBN이라고 해서 전략 핵 잠수함 Ship Submarine Ballistic Nuclear 이거는 한반도의 안보 정세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핵 전략 잠수함이 이제 동해 어디 깊은 바다에 지금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뭐 누가 확인도 부인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핵탄두 미사일이 발사통이 24개가 여기에 12개, 여기 12개 있어 딱 있고 사거리가 12,000km. 발사관 하나에서 솟아오르는 핵탄두에는 다시 이게 6개로 분리되는 핵탄두가 북한 곳곳을 타격할 수 있고 그 기밀성, 은밀성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워싱턴 선언에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NPT, Non-Proliferation Treaty, 핵 확산 금지 조약. 여기에 한국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한 것이었는데 그중에 어쩌면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NPT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SSBN 이게 뭐 일본 해역이라고 가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당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핵협의그룹 여기에도 이제 일본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번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수도권과 우리 지방에서 일본을 오고 가는 항공편을 2배로 늘린답니다. 지금도 뭐 한 달에 연초에는 한 달에 한 50만 정도 30배에서 50만 정도가 일본으로 갔었거든요. 일본에 들어오는 외국인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한국인입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혹시 올해 친구분들하고 친지들하고 같이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뭐 요즘 날씨 너무 좋으니까 지금 계획 세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게 일본과 한국 지금 서울에는 일본 수학여행 온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고 오고 가고 항공편을 2배로 늘린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딱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일본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틀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고 다른 쪽에는 어떻게든 이 판을 깨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두 세력이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서울에서도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도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일본과 한국 관계를 가장 불편한 관계, 가장 위험한 관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정치적 에너지를 끊임없이 걷어내려고 하는 한국의 좌파 세력들.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서 저녁 만찬을 하고 우정의 건배를 하고 이럴 때마다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자기네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지렛대 하나가 사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 있는 그 아픈 과거를 끊임없이 상처를 내고 다시 헤집고 그다음에 한일 셔틀 외교를 파토를 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일본에는 혐한파 극우 세력들, 혐한파 극우 세력들, 그 세력들은 어떻게든 교과서, 독도 이런 거에 계속 한국을 자극을 하고 한국민들 정서를 건드려서 어떻게든 한일 양국 관계를 틀어지게 해야만 자기네들이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판을
어떻게든 공을 들여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세력과 어떻게든 이 판을 그냥 꽝 하고 깨버리려고 하는 세력, 두 세력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청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런 아픈 기억을 우리 국민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하겠다. 첫 술에 배부르랴. 네, 이제 그 첫 발을 딛는 거고 겸상을 하면서 지기재 첫 번째 밥그릇을 비우고 있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제3자 변제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감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감동하고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상당수가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사에 대해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의식을 전체적으로 개성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때도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개성한다 그랬고 이번에는 거기에 플러스 아픈 마음이 아프다. 이제 이것을 하나 더 얹은 겁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에 그러면은 일본 정부는 어떠한 과거사 발언을 해왔는가 그것을 표로 돼 있는데요.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개성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아키히토 천황 맨 왼쪽 위에 여러분 글자가 잘 보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990년 5월 아키히토 천황이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 1990년 5월 가이우 총리 솔직히 사죄하는 마음이다. 1993년 8월 고노 관방장관 사죄와 반성의 마음이다. 1995년 8월 무라야마 총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 1998년 10월 오부치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 2005년 8월 고이즈미 총리 반성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 2010년 8월 간 나오토 총리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 2015년 12월 아베 총리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것만 이제 한 10개쯤 되는데요. 이것 말고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계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라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심정이다. 일본 내각의 입장이 아니라 현재 일본 기시다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제 자신의 심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개인 입장으로 선을 그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2016년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7년 전에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 그 원자폭탄 투하 71주년을 맞아서 그 현지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왔으니 한국인 위령비에도 참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바마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G7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이 함께 위령비를 찾는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히로시마 때요 일본 사람이 한 20만 명쯤이 희생됐습니다. 일본 사람이 20만 명. 한국인은 그때 한 10% 2만에서 3만 그 정도 보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10명이 희생됐다면 한국인은 1명쯤 그때 희생이 됐던 겁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신 분도 꽤 있으실 겁니다. 1999년에 그때 오부치 총리가 헌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말에 기시다 총리가 저곳에 가면은 일본 총리로서는 두 번째 가는 셈이 됩니다. 민단의 서원철 사무총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원폭으로 희생당한 제1교포에게 참배하는 건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